여러분 안녕하세요. 야후 재팬의 이즈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야후 재팬 쇼핑 앱의 부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이즈미 아키노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야후 주식회사에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이래 쭉 야후 재팬 쇼핑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요. 입사 당시에는 프론트엔드 웹 엔지니어를 하다가 그 후에 백엔드 시스템,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다가 매니저 업무를 거쳐서 현재 어플리케이션 부서에서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야후 재팬 쇼핑 내 폭넓은 시스템을 담당을 해왔던 결과 2019년에는 시스템 전반의 부하 책임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개발 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개요입니다. 대규모 세일, 이커머스의 세일과 관련해서 시스템 부하가 아무래도 따르게 되는데요. 우리 세션에서는 초 페이페이 축제 등의 대규모 세일에 대해서 야후 재팬 쇼핑 앱에서 실시한 부화 대책, 부화 관련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어젠다입니다. 먼저 초 페이페이 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후 재팬 쇼핑 앱이 취한 부화 대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요. 앞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 페이페이 축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 페이페이 축제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국의 오프라인의 페이페이의 가맹점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이커머스의 숍 등에서 실시가 되는 대규모 캠페인 시책입니다. 야후 재팬 쇼핑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캠페인 기간 중에는 알뜰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러한 캠페인 기간에는 시스템의 트래픽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부하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책은 모든 시스템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후 재팬 쇼핑 앱도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마침 올해 11월에도 이 초 페이페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에서도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말 이틀 동안은 정말 할인폭이 큰 이틀 동안입니다. 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야후 쇼핑에서 초 페이페이 축제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 페이페이 축제와 같이 대규모 세일이 어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플리에서 통신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로축이 통신 횟수이고요. 가로축이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이 0시 그리고 오른쪽이 23시 59분입니다. 하루 타임라인을 나타내고 통신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요. 초 페이페이 축제가 시작된 날의 부하가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인 부하를 그레이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일 기간 중에는 하루를 통해서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특히 세일즈 시작과 함께 급속히 부하가 늘어나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양은 통상시의 10배 이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부하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거 실제로 발생이 된 부하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의 트러블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부하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트러블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플의 네이티브 기능의 정지라든가 톱페이지의 일부 모듈이 정지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앱의
주요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유저분들에게 많은 폐를 끼쳐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야후 재팬 쇼핑 서비스에서는 이와 같은 급격한 고부하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늘 부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플리의 부하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존재합니다.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리모트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유저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부하에 따른 어떤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리얼타임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쪽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버에 접속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API 서버에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고요. API 서버는 DB에 그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시스템의 입구인 프론트엔드 서버에 대량의 액세스 접속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량의 액세스가 발생한 경우에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각각 고부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하 대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적인 릴리스를 하거나 수정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나온 그림처럼 리소스를 강화하거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데이터 리커버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작업은 서버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서버 사이드에서 완료가 되면은 이와 함께 발생했던 문제는 해소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는 모두 서버 사이드 내에서 트러블 슈팅이 완료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의 부하 대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앱에서는 API 서버에 대한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고요. API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퀘스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많은 접속이 들어와서 아까 마찬가지로 각 시스템상에서 고부하에 따른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어떤 대응을 하는가 하면요. 서버 사이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하 대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오퍼레이션 작업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이티브 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수정한 이후에 앱스토어로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심사가 통과가 된 경우에 실제 유저 디바이스에 인스톨된 어플리케이션이 갱신되기에는 유저가 업데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저가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트러블은 남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앱과 달리 클라이언트 서버 쪽의 애플리케이션에 수정하는 타이밍은 여기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시에 대처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야후 재팬 쇼핑의 애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면 저희도 신청을 하는데요. 실제
2주 정도 심사 기간 동안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타이밍을 임의로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앱의 개발상의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긴급 시에 대처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부하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대응으로서는 유저분들께 알림을 게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모듈을 비표시로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한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앱인 만큼 긴급 리리스를 실시를 하거나 앱에서 특정한 그 액세스를 제어하는 접근 제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 앱의 부하에 대한 장애 대응의 과제를 전이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앱의 수정 리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긴급 리리스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유저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그나 부하에 대한 영향이 계속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앱 엔지니어가 방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특히 부하가 높아지는 날짜, 시간대에는 부하를 대비를 해서 긴급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앱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관계상 대기를 한다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하 대책을, 대응을 할 때 서버 사이드의 엔지니어 분들의 저희가 대응을 부탁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과제, 신청 등등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 쇼핑 앱이 해왔던 부하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시스템 구성도를 다시 봐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쇼핑 앱에서 발생하는 액세스가 거의 API 통신과 거의 동일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그리고 API 통신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도입했습니다. 네,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API의 온오프를 콜하는지 여부의 정보가 있는 파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외부 파일은 야후 쇼핑 앱에서 내용을 보고 각종 설정을 확인합니다. 앱 내부에서는 새로 넣은 API의 통신 판정 로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로직으로 통신의 리퀘스트 판정을 합니다. 여기서 통신을 안 한다라는 판단이 된 리퀘스트는 API 서버에 대한 리퀘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허가를 받은 리퀘스트만 API 서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앱이 단독으로 접속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이 발생한 액세스가 집중하였을 때는 특정한 API만 차단하고 싶을 때 이러한 차단 기능이 실행된 것입니다. 또한 아까 API 온오프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정 항목 중에 리퀘스트의 빈도, 에러수의 빈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가 일정 쓴 에러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리퀘스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앱이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정 정보를 가진 외부 파일은 앱의 엔지니어들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하가 발생해서 특정한 API를 차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 파일을 갱신을 하면은 실시간에 API의 리퀘스트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파일의 제어 파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JSON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API의 호스트면, 패스, 리퀘스트의 빈도, 스위칭의 온오프의 정보, API 코드의 정보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나만 특정한 에어스를 넘으면 일정 기간 동안 API를 차단하는 기능은 여기 리미트를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정 횟수가 있으면은 600 API 통신을 차단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API를 일률적으로 차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EMG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특정한 API에 관해서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API 쪽에서 가능합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 호스트면 API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API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부하 대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저희 야후 재팬 쇼핑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리모트로 모든 API를 온오프 스위칭이 가능해졌습니다. 리리스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입니다. 아까 리미트의 파라미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파라미터에 갱신을 함으로써 일정 횟수 에러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API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들의 부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서버 엔지니어들의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앱 쪽에서도 부하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들의 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어젠다입니다. 다음은 예기치 못한 부하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애플리케이션의 그 접근 제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하지만 트러블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문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야후 재팬 쇼핑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시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 앱에서는 앱의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를 경우를 대비를 해서 특정한 페이지를 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면 그 응급적으로 간이적인 페이지를 그 웹상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의 대부분이 만약에 중지했을 경우라도 간이적이지만 유저분들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간이적인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공백한 페이지였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혼란이 약간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만일에 대비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 쇼핑 앱에서는 상품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네이티브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티브 앱에서 표시를 그리기에도 여러 가지 API가 필요하고 내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웹 뷰를 열어서 대상 상품의 페이지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네이티브 앱의 표시이고요. 오른쪽이 웹뷰에서 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편소 모듈 개발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모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하의 내구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내구성을 확인하고 만약에 고부하가 되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캠페인 모듈, 랭킹 모듈, 주문 이력 모듈, 열람 이력, 쿠폰 등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하의 강도를 각각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모듈, 랭킹 모듈의 경우에는 부하에 대해서 강하다. 그때는 부하 시의 대응을 별로 우리가 후하게 하지는 않다. 아니면 캐시펜으로 바꾸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부하에 강하지 않는 주문 이력, 열람 이력, 쿠폰 등등에 대해서는 만약에 고부하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의판을 표시를 한다. 다른 모듈로 바꾼다. 라던가 부하가 들지 않는 안전한 모듈로 스위칭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를 한 설계라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앱의 그 부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앱 엔지니어의 부하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앱의 엔지니어도 부하를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분들이 가장 만지는 앱은 유저분들이 가장 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앱의 엔지니어 분들도 그러한 유저분들이 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대책을 하면 좋을지 먼저 앱 엔지니어 분들도 먼저 생각을 하고 트러블을 산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발생 시를 생각을 해서 모듈을 설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늘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안건을 이게 접하면서 다양한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한 모듈이 각각 고부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항상 예상을 하고 대책하고 회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쿠폰 모듈, 주문 이력 모듈 등등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고부하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자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측을 하지 않으면, 산정하지 않으면 고부하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허둥지둥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앱의 부하 대책을 강구할 때 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여러 가지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처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앱에서 하나의 멘터널 API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API가 또 통신하는 또 데이터베이스, 다른 API의 통신처 등등을 감안을 해서 그 전체 시스템 구성을 이해해서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앱에서 부하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이 앱에서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서 어떠한 분담을 해서 부하 대책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최적화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 가지 마음가짐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는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액세스 컨트롤을 이미 야후 재팬 쇼핑 앱에서 구현을 해서 리리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 페이페이 축제와 같은 대규모 세일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API의 리퀘스트를 줄이거나 앱에서 발생하는 리퀘스트를 대폭 줄이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늘 말씀드렸던 액세스 컨트롤이 실제로 이용이 되었고요. 1만 RPS의 리퀘스트를 삭감을 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실제 구현할 그 액세스 컨트롤이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앱에서도 부하 대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앱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즈미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 시간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 버튼을 통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히라가 이크코님이십니다. 히라가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라인 라이브 서버 사이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히라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히라가님, 바로 지금 세션을 듣고 어떠한 부분 질문하실까요? 네, 먼저 소감부터 말씀드리면요. 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면 앱을 릴리스를 했고 버그가 있는데 바로 고치지 못한다라는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에서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다. 개선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외부 파일에 관해서요.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부하가 아주 높아졌을 때 어떤 API를 호출을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부하가 아주 높아진 API를 깎아내리는 건지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차단하는 것인지 API를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도 1만 RPS를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도 다양한 API가 있는 가운데서 어느 API를 차단하는가를 그 현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순으로 리퀘스트를 나열해서 차단을 해도 영향이 적은 API를 우선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죠. 화면에 나와 있는 속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할까요? 우선순위가 낮은 모듈 API부터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 로직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호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UI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네, UI 모듈 그 별로 비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 기능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규모 세일 기간이요. 어플리케이션만이 아니라 야후 재팬 전체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통신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상담을 받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리퀘스트를 삭감했습니다. 아, 그렇게 실제로 활용하셨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파일에 관한 시청자 질문인데요. 외부 파일의 부하가 높지 않습니까? 외부 파일을 갱신할 때 리뷰,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 파일에 관해서는 사내 파일 서버 쪽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정적 파일이기 때문에 부하에 대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그러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이 발생할 때마다 이 파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한 부하 문제는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일을 갱신할 때는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요. 어플리케이션의 엔지니어가 갱신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했었는데요.
혼자서 갱신을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블 체크 이상의 리뷰 체크 플로우가 있고요. 실제 그 본 가동을 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동작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차 피해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야후 재팬 쇼핑 앱의 장애 관련해서요. 유저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버그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 고민은 있는데 제가 인라이브 개발을 하다가 라인라이브에서는 팝업을 띄우고 되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공고를 내는데 그런 강제성을 띈 것이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강제 업데이트에 관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유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팝업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이 팝업이 나왔을 때 유저의 심리, 약간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낡은 OS가 그 서포트가 지원이 중단된 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매번 쓸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웹뷰에 관한 질문인데요.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네이티브 앱에서는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외부뷰로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왜일 걸까요? 그 네이티브와 관련된 것인가요? 네. 시스템 구성 면에서는 앱 쪽에서 네이티브 앱 쪽의 시스템도 있고요. 웹 쪽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이티브 앱 쪽에서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앱 쪽의 구조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거부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웹뷰로 회피를 시킨다고 할까요? 대피를 시키는 그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두 개 모두 거부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뷰를 넘어가면은 더 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외부에 부하를 걸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티브 앱만의 문제가 있은 경우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이티브 앱에서만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 경우에는 외부뷰로 넘어가게 하는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과거에 대규모 세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거부하가 생겼고 그때 어플리케이션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용 기능이 정지되었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었는데요. 네,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용 기능이 정지가 되었던 트러블이었습니다. 판매 촉진 세일이 그 타이밍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유저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열다가 어플리케이션만의 부하가 생겼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플 쪽의 사용 기능이 정지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앱과 웹의 다른 걸 사다가 앱 쪽에서만 API가 죽은 건가요? 그렇죠. 웹 쪽에 그러니까 UI 쪽의 문제가 아니라 웹 API는 문제 없이 서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도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웹뷰에 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라인라이브에서는 자주 외부에서 갱신을 하고 싶은 화면에 대해서요. 웹뷰를 원래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이티브에서도 확실히 구현하고 웹쪽에서 하고 있죠. 그 야후 재팬 쇼핑에서는 가능한 한 네이티브를 사용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웹뷰만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웹페이지, 네이티브 페이지를 개발하면 개발 공수가 2배가 될 것이고요. 어느 페이지도 그러한 방침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생산성,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웹뷰로 갈 수 있다. 웹뷰로 하는 것이 좋다. 네이티브와 손색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페이지는 웹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요 동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페이지를 표시하는 속도를 의식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이티브 쪽이 속도가 빠르다는 실적이 있어서요. 각각의 메리트를 비교를 하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웹뷰 중에서 그 과금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뷰에서만 과금을 하는 거란 앱을 통해서 과금하는 거란 그 계약상 여러 가지 좀 문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야후 재팬 서비스에는 서브스크립션과 같은 야후 재팬 프리미엄과 같은 월별 그 과금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앱 쪽에서 독자적으로 과금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웹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앱에는 그러한 기능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동선을 비표시로 하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앱의 규약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그러니까 비표시로 함으로써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